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주변에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골밀도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요. 겨울철에 낙상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다 보니까 본인의 골밀도가 낮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골절로 인해서 골다공증을 알게 되면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여기에는요. 남성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과 연령대별로 골밀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하게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골밀도가 낮아져서 구멍이 많이 난 뼈를 말하는데요. 주로 여성의 폐경, 노화, 뼈에 해로운 약물을 사용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뼈가 많이 소실되고 약해져서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의 약 60% 정도가요. 1형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고요. 인체의 노화로 인한 전체적인 대사작용의 저하로 골밀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2형 골다공증도 있다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요, 요통을 비롯해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는 신체의 변형도 일어나게 되고요, 키가 감소하고 전신 쇠약, 무기력증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골절이라도 당하게 되면요, 치료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생명이 단축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위험 인자를 결정하는 요인은요, 다음과 같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바로 나이, 즉 노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50대를 넘어서게 되면요. 골밀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편이고요. 더 빨리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은 체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뼈가 가늘고 체중이 적은 경우에 더 잘 발생하고 비만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사용으로도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등의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위장관 수술을 받은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된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오랫동안 운동이 제한된 경우에도요,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거나 깁스를 해가지고요,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골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요,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경우라든지 지나친 음주와 흡연 또는 무리한 다이어트도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골다공증도 가족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골다공증이 있다면요, 딸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은 무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성호르몬인데요. 여성분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성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도요,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이유는요,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낮아지게 되면요,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성 때문에요, 항상 일정한 칼슘의 양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 뼈에는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고요, 오래된 뼈를 제거하는 파골세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뼈를 잘 유지하게 되는데요.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조골세포가 뼈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가장 단단해지는, 즉
최대 골량에 도달하는 시기는요, 30대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점차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요, 골밀도가 서서하게 떨어져서 최대 골량의 20에서 30% 정도가 소실이 오는 반면에요. 여성의 경우는 50대, 갱년기 이후에 10년 정도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여성의 경우 갱년기 때 골밀도가 더 심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주 성분인 칼슘은 30대 이전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칼슘의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무리 칼슘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먹는 양만큼 흡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 때 골밀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칼슘을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드시는 것에 비해 흡수는 정말 적은 양만 되고요. 남은 칼슘은 우리 몸에서 석회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거나 아니면 혈관벽에 쌓여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30대 이전에 충분히 잘 챙겨 드시고요. 40대부터는 과도한 칼슘 섭취보다는 호르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요. 남성도 호르몬 관리가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이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요. 60대 이상 되시는 남성분들도 이소플라본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요, 칼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도 같이 섭취하셔야 하고요.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CPP라고 하는 유단백질도 같이 섭취하셔야 하고요. 칼슘이 뼈에 침착되기 위해서는 붕소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요, 유제품을 많이 권하고 있지만요, 저는 유제품보다는요, 멸치나 뱅어포를 추천드립니다. 칼슘 함량도 유제품보다 훨씬 더 높고요. 뼈에 필요한 고른 영양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흔히 판매하는 홍합씨는 선전과는 달리요, 별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칼슘 보충제로 보충하실 경우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성분들이 고르게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보충제로 드실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비타민 D의 함량이 400IU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함량을 드시기보다는요,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햇볕을 쬐면서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